확률 변수 x를 정해가지고 그 x에 대한 각각의 x값이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확률들을 딱딱딱 표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확률 분포 표였고, 그 표를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평균 기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40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보면 되겠다. 우리 139쪽에 이 필수 예제 4번까지는 했나요? 네. 이게 똑같은 책으로 수업을 2번 하니까 헷갈려.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려. 자, 그러면 5번을 볼게요. 필수 예제 5번 140쪽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x값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직접 한번 그려볼 건데, 우선 이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이렇게 정해줬죠. 지금 흰 공의 개수가 x야. 그러면 x값이 될 수 있는 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 봐야죠. 1, 2, 0. 0. 맞아. 내가 공을 2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흰 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일 수도 있고, 흰 공 2개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x값을 0, 1,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볼 건데, 0이라는 것은 흰 공이 하나도 없던 거니까 검은 공만 2개 뽑힌 겁니다. 검은 공만 2개. 자, 승효가 그럼 지금 상황을 이제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맞아.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6C 분의, 자, 검은 공만 2개면 뭐예요? 4C 2가 되겠지, 그지? 4C 2. 그 다음에 X값이 1이라면 흰 공 하나하고 검은 공 하나가 뽑힌 거니까, 자, 민영아, 이거는 6C 2분의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2C1 곱하기 4C1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개라면은 흰 공만 2개가 나온 거니까요. 얘는 6C 2분의 2C가 되겠죠. 그죠? 그럼 민주,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분모가 15인가? 15분의 몇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15분의 몇이야? 그 옆에는 이렇게 되겠지. 내가 확률 분포를 제대로 잘 계산했다면 이 확률들의 합은 늘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그치? 지금 1 나오니까 맞게 했구나. 그래서 확률 분포 표로는 나타냈고요. 그럼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나타내보자. 자,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불렀고,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x랑 그때의 확률이랑 곱해서 더했죠. 그죠? 자, 그리고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는 EX였습니다. EX. 그럼 요거 해보면 0이랑 얘랑 곱하니까 0이고요. 1이랑 얘랑 곱하니까 15분의 8 더하기 2랑 얘랑 곱하니까 15분의 2. 그럼 15분의 10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그지? 3분의 2. 요게 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거야. 분산은 기호로 VX라고 했었고요. 시연아,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뭐라고? 평균의 제곱. 아닌데?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만약에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인지, 아니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지 헷갈린다면 가나다 순으로 외우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예요. 지읒이 먼저잖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맞아. 그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식으로 쓰면 이런 의미였죠. 자, 요렇게 하면 이게 뭐였어, 이게?
이거는 x 값들을 제곱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걸로 평균을 구한 거니까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제곱한 거니까 이건 평균의 제곱인 거지. 요걸 요렇게 빼는 거였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 옆에다가 x 제곱을 하나씩 써놓으면 얘는 제곱하면 0이고요. 얘는 제곱하면 1이고요. 얘는 제곱하면 4죠. 그쵸? 자, 이렇게 x 제곱들을 써놓고 이 x 제곱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볼 거야. 요거는 0 곱하기 15분의 6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5분의 8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4. 요게 제곱의 평균이지.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이미 평균이 3분의 2인 거 구해놨으니까 이 구해 놓은 것을 그냥 제곱하면 되죠. 몇이에요? 9분의 4. 9분의 4를 뺀다. 그치? 요렇게. 계산해주면 얼마 나올까? 45분의 16 나온대요. 45분의 16. 자, 여기까지가 분산이었고 표준 편차라는 것은 항상 그냥 뭐랬지? 루트. 항상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냥 분산에 루트 씌운 거.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5분의 16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기호가 이거야. 이렇게 육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쓰거든요.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있고요. 시그마 x.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그마의 뭐 소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 x인데 얘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45분의 16이에요. 그러면은 16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4로 나가면 되고요. 45는 3루트 5니까 자, 요것을 유리화까지 딱 시켜가지고 15분의 4루트 5 요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1쪽으로 갈게요. 141쪽. 자, 141쪽으로 가서 여기는 기대값. 승효가 아까 기대값이 곧 뭐라 그랬죠? 기대값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랬지? 이 모르면 맴매 맞아야지 이거. 기대값이 뭐랑 똑같아? 두 글자. 평균. 그치? 기대값은 평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평균 구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건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확률 분포를 먼저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또 곱하고 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하지.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x가 상금이에요. 상금. 그러면 x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한 개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는 100원, 뒷면이 나올 때는 20원을 받아. 그러면 내가 운이 진짜 없어. 그럼 얼마 받을까? 40원 받겠죠. 뒷면. 그 다음에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오면 얼마 받아요? 120원 받고요. 앞면 한 번 나오면 얼마 받아요? 200원 받죠. 그러니까 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원 아니면 120원 아니면 200원 이렇게 세 가지죠. 맞죠?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는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때 확률도 금방 구할 수 있어. px가 x일 때. 자, 승현아, 40원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 4분의 1이겠죠? 네 가지 중에서 뒤 나와야 되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승혁아 120원 받을 확률은 얼마야? 그죠? 이거는 앞뒤도 있고 뒤앞도 있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4분의 2고 200원 받을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인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있던 평균 구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 이렇게 해가지고 60, 이렇게 해가지고 50. 그럼 얼마야? 120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런 광고가 있어. 자,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상금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한 번 참여하는데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해요. 올인하라 그랬지, 올인.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해야지.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100만 원어치를 한다. 얼마 버는 거예요? 120만 원 버는 거야. 그렇죠? 거의 확실하게 120만 원 금방을 벌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 하면 1200만 원을 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이 120원이니까 내가 한 번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이 120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는데 120원보다 싸다면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게 기대값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 설명 안 했죠. 그 136쪽. 136쪽 설명 안 했죠. 자, 136쪽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산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X라는 애에 대해서 내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이런 거를 1차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1차 변환. X에 대한 어떤 1차식 형태로 변화를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변환시켰을 때 그 변환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될까?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문자로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여기 여러분 지금 5명 있는데 여러분 5명한테 쪽지 시험을 봤어. 쪽지 시험을 봐가지고 30점 만점짜리 쪽지 시험을 봤어요. 30점 만점. 30점 만점으로 쪽지 시험을 봤더니 뭐 승현이는 뭐 28점을 받았고 뭐 승혁이는 29점을 받았고 100점. 시연이는 뭐 18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민주는 한 25점을 받았고 민영이는 뭐 30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이 점수를 내가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 근데 엄마한테 이제 우리 시연이가 18점을 받았어요. 그럼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내가 환산을 시켜야겠다. 3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지만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30점 만점짜리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많죠. 뭐 그냥 계산기에다가 뭐 곱하기 3.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택한 방법은 뭐냐? 각각의 점수에다가 일단 곱하기 3배를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10점을 주려고 그래. 그럼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점이었으니까 곱하기 3 해주고 플러스 10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승현이 점수는 28점이었으니까 곱하기 3 해주고 플러스 10 해주면 어떻게 될까? 94점이 되죠. 94점. 그렇죠? 승혁이는 여기다가 곱하기 3하고 플러스 10 하면 97점이 되고 그지? 시연이는 곱하기 3 하면은 54잖아. 그지? 54에다 플러스 10 해봤자 64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는 곱하기 3 하면 75에다가 10점 더하면 85 이렇게 환산되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30점 만점으로 시험 봤을 때 이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 놨을 거예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 자, 만약에 이 5개 점수의 평균이 예를 들어 24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 다음에 이 5개 점수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분산이 예를 들어 5였다. 이랬을 때 이 5개 있잖아. 변환시켜서 나온 이 5개 값의 평균. 그리고 이 5개 값의 분산은 이 위에 있는 애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식이거든요, 이게. 자, 먼저 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 우리가 아까 30점을 100점으로 환산을 하면서 다 어떤 계산을 해줬냐면 곱하기 3을 해주고 더하기 10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 저 24점이라는 평균한테도 어떻게 주면 돼? 똑같이 그대로 다 해주면 돼요. 24점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고 플러스 10을 해주면 돼. 그럼 몇 점일까? 82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의 평균과 이거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저렇게. 82가 나와요. 근데 분산은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변환시켜 놓은 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변환되기 전 평균에다가 똑같이 A도 곱해주고 똑같이 B도 더해줘라. 그래서 나온 게 82점이야. 근데 분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변환시켜 놓은 애들의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 것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하래요. 약간 이상한 게 두 가지죠. 일단 A의 제곱이 붙은 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B는 어디 갔어? B 없어져 버렸죠. 그죠? B가 없어진 게 좀 이상해. 왜 분산을 구할 때는 B는 없어져 버리고 A는 제곱이 될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그 분산의 기본적인 개념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원래 중3 때는 분산 배울 때 분산을 뭐라고 배우죠? 중3 때 이걸로 배우잖아. 이 말 기억나? 삼포도가 무슨 뜻이야? 민주야, 너 갑자기 또 표정이 어두워졌어. 어? 또 졸려? 집 가고 싶어? 좀만 참아. 교재는 다 했니? 많이 참아야겠구나. 자, 분산의 원래 개념이 뭐였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 값들이 멀리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거 안 했나?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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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 그거 했죠, 그죠? 그 개념이란 말이야. 분산이라는 건 다 평균 주변에 밀집해 있느냐, 아니면 평균에서부터 멀리 퍼져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5개의 점수가 있는데 뭐 70점, 뭐 81점, 뭐 83점, 90점, 91점 이런 점수가 있는데 이 5개의 점수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5점을 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 5개 점수의 평균에 비해서 플러스 5점 해주면 평균은 그대로 플러스 5점 올라가죠. 근데 분산에는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플러스 5를 한다는 건 이 5개의 점수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더 벌어질까요? 간격은 똑같죠. 그러니까 분산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 시켜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플러스 B는 분산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 곱해져 있는 A 있죠. 자, 내가 만약에 이 5개의 점수에다가 다 똑같이 곱하기 2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까 플러스 시키는 거는 점수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개념이지만 곱하기 2를 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퍼뜨리는 개념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있던 애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잖아. 그지? 점수들 사이에 간격이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분산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곱하기는 분산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다 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잖아. 계산하다 보면 중간에 제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곱해지는 A는 그 A의 제곱배만큼 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점수의 분산이 5였다면 자, 이 곱하기 3과 더하기 10 중에 민주야, 더하기 10은 이거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 없어. 그쵸? 곱하기 3만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곱하기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몇 배가 된다고? 9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9배. 그래서 곱하기 9 하니까 45라는 분산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저걸 외워도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한 거고, 자, 결론적으로는 평균은 곱하기 더하기의 영향을 100% 그대로 받고,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받는데 곱하기의 영향을 제곱배로 받는다. 이게 결론이고요.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한테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원래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고 a 제곱에다 루트 씌우니까 절대값 a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 142쪽으로 가볼게요. 자, 142쪽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아이고.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가 있대. 그러면 EX가 0이고 VX가 1이죠. 요 놈에 대해서 Y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더니 자, EY란 EAX 플러스 B인데 자, 얘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저걸 왜 쓰는 그다음에 얘의 평균이 이거라 했잖아, 그치? 거야? 그래서 지금 Y의 평균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방금 전에 앞장에서 배웠던 공식이 뭐였어요? 여기가 이제 AEX 플러스 B 이거였잖아. 그거를 했더니 얘가 5가 됐대요. 그리고 Y의 분산. 자, 얘는 VAX 플러스 B인데 얘는 또 앞에서 공식으로 뭐라 그랬냐면 A 제곱 VX 그랬잖아. B는 날아가고. 그쵸? 이것의 값은 100이래요. 그치? 그럼 뭐 끝났지? 나는 이거가 0인 거 알고 있고 얘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저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에 0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에 0 들어가요. 여기 0 들어가니까 B가 그냥 5인 거죠. 승혁이 오케이? 여기엔 얼마 들어가 승혁아? 1 들어가지? 그럼 A제곱이 100인 거야. 그죠? 그럼 A는 풀마 10인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A는 10이고 B는 5다. 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옆에 143쪽으로 갈게요. 자, 143쪽은 8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우선 보자마자 a부터 찾고 싶어. 그지? 어떻게 찾을까? 다 더하면 1 돼야 돼.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한 게 10분의 4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10분의 6이어야 되겠네. 10분의 6이어야 되는데 3a네요. 그럼 a는 10분의 2니까 요거 5분의 1이고 요거 5분의 2네. 그쵸? 그러니까 a가 지금 5분의 1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 구할 수 있죠. 자, 평균 구하자. 민주야 어떻게 구해? 이거 몇몇 맞아야지 이거. 몰라요? 평균을 못 구해요? 평균을? 몇몇 맞아야 돼. 평균을 못 구해? 확률을 못 구해. 나도예요. 뭘 다더해? 다더하면 1이잖아. 잠깐만요. 평균을 못 구해? 평균을?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저 표에다 곱해요 이야. 그래, 위아래씩 곱해가지고 그냥 더하는 거잖아. 네네. 그치? 그게 평균이지. 그러니까 자 곱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3. 그 다음에 뭐 0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2. 요거니까 이게 뭐 되죠? 2분의 1 돼요? 맞잖아 2분의 1. 그치? 2분의 1 되죠? 2분의 1. 자 평균이 2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VX 분산 구할 거예요.
자, 승혁아, 분산하면 뭐 빼기 뭐? 음. 맞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위에다가 x제곱 쓰라 그랬죠? x제곱 1, 0, 1, 4 써놓을게요. 자, 그럼 제곱의 평균 구해줘, 승혁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숫자로 불러. 이제 0 하나 써주고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그렇지. 자, 그러면은 5분의 12에 10분의 12에다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인가? 그죠? 자, VX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뭘 찾고 싶냐면 이 Y, 그러니까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하고 싶어. 왜안 빼요? 안 뺀, 맞다. 오, 미안해. 자,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제곱의 평균만 한 거고 거기에서 뭐 빼줘야 되죠?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요 놈의 제곱인 4분의 1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빼주면 얼마예요? 4분의 5야? 4분의 5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은 y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자, x의 평균이었던 2분의 1에다가 민영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거 그대로 해주는 거니까 4 곱하고 5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3. 그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거야. 요걸 가지고 VY를 구할 거야. 민주야, 분산은 무엇의 영향만 받아요? 곱하기의 영향도 어떻게 받아요? 제곱해서 받아요. 그럼 앞에 4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16을 곱해줘야지. 4분의 5에다가 16을 곱해줘. 그럼 얼마야? 20이 되겠죠. 20. 뭐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20에다 루트 씌우면 2루트 5 되겠죠. 넘어갑니다. 144쪽. 자, 144쪽에서는 필수예제 9번 두 개의 합격품이 포함된 4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꺼낼 때 그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까 그 흰 공 검은 공 뽑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는 합격 2개, 불합격 2개야. 그치? 그러면 이때 내가 2개의 제품을 꺼냈을 때 나오는 합격품의 개수니까 이것도 0 아니면 1 아니면 2겠지요. 그럼 x가 0이라는 건 뭐만 나온 거예요? 그죠? 불량품만 나온 거죠. 불량품만 2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합격품이 하나 나오고 불량품이 하나 나온 거고 x가 2라는 건 합격품만 2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자, 승현이 불량품 2개 나올 확률은 뭐분의 뭐지? 그렇죠? 4개 중에 2개 뽑는데 불량품 2개 중에 2개 나온 거니까 그러면 6분의 1인가요? 그죠? 그러면 합격품 2개 나올 확률도 똑같지 않나? 그죠? 이것도 6분의 1일 거고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걸 테니까 6분의 4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요거부터 구할게요. 민주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만 하면 되니까 1 되나요? 그죠? 평균 1.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시켜 놓으면은 0, 1, 4고 곱해서 더하면은 6분의 4를 2개 더하니까 3분의 4에서 1 빼는 거니까 3분의 1인가요? 분산이?
자, 여기까지 구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승혁이가 구해줘. 요게 1이니까. 얘는 얼마일까? 오, 그쵸? x에다 3 곱하고 2 더한 거니까 그걸 똑같이 얘한테 해주면 되지, 승혁아. 맞지? 알고 있죠? 그럼 얘도 구해줘.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분산한테 자 마이너스 3 곱하고 2 더해줬는데 분산이기 때문에 더하기 2의 영향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자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영향만 받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받아?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나요? 어떻게 해서 받는다 얘를? 제곱배만큼의 영향을 받는다. 몇 배 받는다는 거야? 9배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3이야 3. 맞죠?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받고 분산은 곱하기의 영향만 제곱배로 받는다.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런 좀 쉽게 확률 분포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만 나온다면 좋겠지만 확률 분포 자체를 쓰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자, 146쪽으로 가볼게. 146쪽에 134번. 와우, 이거는 확률 분포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내가 수능을 보는데 이런 문제 딱 나왔어. 어떻게 풀게요? 세 개. 뭐가 세 가지죠? X. 아, x가 3개. 뭔데? 아,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부터 생각해 보면 6개의 점이 있고 같은 간격으로 쫙 이렇게 벌어져 있죠. 거기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에 해당하는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사위를 2번을 던진 거기 때문에 A라는 값이랑 B라는 값은 서로 똑같을 수도 있죠. 만약에 서로 똑같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봐야 돼? 0이 돼버리는 거죠. 같은 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x값은. 자, 또는 바로 인접한 두 숫자가 나왔다면 1과 2가 나왔다면 어때요? 요거하고 요게 나왔다. 그럼 요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이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게? 1이죠. 여러분 이게 점만 찍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연결해 봐 얘들아. 자, 6개의 점을 1과 4를 그어보세요. 6과 3도 그어보고 2와 5도 그어봐. 그럼 이거 정확히 몇 조각으로 잘렸죠? 6조각으로 잘렸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 1, 2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6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6, 5도 연결하고요. 5, 4도 연결하고요. 4, 3도 연결하고요. 2, 3도 연결해봐.
자, 그러면 딱 정확하게 지금 정삼각형 6개인 거 보이니? 승혁아 보이니? 응. 듣고 있는 거지?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정삼각형 6개입니다. 정삼각형 6개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면 요 지금 선분 하나하나가 다 1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x값 중에 x값이 0이 될 수도 있었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가까운 두 점이 골라진다면 이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가장 먼 점이 골라지면 어때요? 뭐 1이랑 4처럼 이런 점이 골라지면 거리가 얼마인 거예요? 거리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거리가 2. 그래서 x는 2일 수도 있어. 근데 1이랑 5 같은 건 어때요? 자, 이런 두 점은 거리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될 텐데, 요렇게. 자, 이 빨간 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정삼각형에 뭘 이용하면 되죠? 응? 아니, 특수삼각형? 맞아, 특수삼각형도 맞는데 정삼각형에서 지금 요렇게 내려가면 그대로 90도로 뚫고 지나간 거 아니야? 소. 뭐야? 너 설마 소공식 말하는 거야? 그건 직각삼각형 쓰는 거고요. 정삼각형에 높이이지 않아요? 높이 2개 붙여놓은 거잖아. 근데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뭘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a지 원래 공식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이기 때문에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나는 이 공식을 모르는데요. 그럼 특수삼각형 써야지. 1대 루트 3대 2 써야죠. 자, 그러면 요 높이 하나가 2분의 루트 3인데 그게 2개 붙어 있으니까 얼마다? 루트 3이 되는 거죠. 루트 3. 그래서 x 값은 총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자, 여기까지 알려줄게. 답 찾아봐 이제. 이제 여러분들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확률. 주사위 2개 던진 거니까 36분의로 시작하는 확률들을 척척척척 써보세요. 영일은 어떻게 나오나요? 0, 1, 2요? 0은 A랑 B가 네. 똑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 그러면 뭐 1과 1 그러면 둘이 붙어 하나의 점인 거니까 거리가 제로인 거잖아. 1 같은 경우는 1이랑 2처럼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점이 골라진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반지름이 1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다 1 아니야? 그럼 이 지금 삼각형들은 전부 정삼각형들이잖아. 그럼 이런 것도 다 1 아니야? 우리 갔다 왔어? 그 다음에 2는 어디에? 얘랑 1번과 4번 같이 완전 반대에 있으면 거리가 2겠죠. 응?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구나. 확률을 잘 구해봐. 확률을 잘 구했다면 그 합이 1이 되겠죠.
왜요? 해봐. 아니야. 어? 진다고? 이렇게 약간 이런 것 같아. 네. 그렇지. 잘했네. 왜 한다고 하고? 틀리를 왜 한다? 어? 안 나오는 게 어딨어? 1이 안 나오고? 1일 때 확률이 얼마거든? 그게 안 나오지, 그게 안 나오지. 나오지. 승현아, 지금 우리가 밑에다가 36을 깔아놨다는 것은 1, 2라 이 1을 따로따로 세겠다는 얘기 아니야. 36까지에는 1,2도 들어있지만 2,1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1,2와 2,1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36분의 12가 돼야죠. 12. 네가 센 6가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고. 36분이에요? 야,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36이지. 사이가 어떤? 쌤 16이죠? 뭐가 16? 36분의 16. 그럼 1이 나와요? 민영이만 풀었네. 피곤해? 피곤하면 밑에 하나 더 풀어봐. 아니 왜? 민영이 이거 다 됐어? 아니 12 질문 나오는. 그래? 와, 대단하다. 선생님 몇 시까지 있어요? 오늘이요? 5시간 갈 거예요. 나 기다려 할 수 있어요. 빨리 있어요. 진짜 저 오늘 아침 7시 50분에 잤어요. 난 그때 일어나는데. 때문에 그래요. 대단. 그렇지, 맞았어. 지금 거의 밤을 샜구만 그러면. 네. 대단하다 민영아. 자, 해봅시다. 자,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36분의를 깔아놔야 되고, 아까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똑같은 숫자가 2번 나왔을 때였으니까 1,1부터 6,6까지 그럼 36분의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1이 되는 경우는 이제 인접한 두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1,2 아니면 2,3, 3, 4 이렇게 인접한 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아까 승현이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1, 2가 나올 수도 있고 2, 1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선분이 선택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는 거죠. 1, 2, 2, 1. 마찬가지로 2, 3, 3, 2. 2가지, 이것도 3, 4, 4, 3. 2가지. 그러니까 이 6가지 선분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이니까 12가지가 되겠다. 뭐라고요? 네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러면 이 36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자, 1에서부터 6까지. 여기도 1에서부터 6까지가 있잖아. 그래서 6칸 해가지고 36까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는 1,1도 있을 거고, 그지? 2,1도 있을 거고, 쭉 해가지고 뭐 여기 6,1일 거고, 여기는 뭐 6,6일 거고, 이렇게 이제 36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중에 민주야, 2,1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첫 번째는 2가 나온 거고, 두 번째는 1이 나온 거잖아.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거리가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경우란 말이죠. 2,1이라는 게. 근데 2,1만 있는 게 아니라 1,2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2. 그럼 1,2는 첫 번째 던졌을 때 1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2 나온 거잖아. 그래도 변의 길이는 1이겠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2, 2,1이 나오는 것처럼 요 선분이 나오려면 2,3 또는 3,2여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분 하나마다 각각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36가지 중에서 둘둘둘둘둘둘 12가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 루트 3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3이 선택되는 경우는 아까 그린 것처럼 한 칸 띄고 1과 5가 선택됐을 때잖아. 그죠? 1, 5 아니면 5, 1. 그럼 이거랑 같은 위치 관계에 있는 상태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64446 또 5335 4224 그다음에 3113 그리고 266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개수를 세보면 선분이 지금 6개 있는 거니까 또 36분의 12.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는 경우는 완전히 이 끝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지름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거져 있잖아. 지름 3개니까 그 3개에 대해서 왔다 갔다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다 더했을 때 1이 되고 그럼 맞게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만 구해지면 그 다음 계산은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답은 4번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확률 분포에 관련된 조금 어려운 문제고 우리 그 밑에 135번까지 풀고 오늘 진도는 여기 146까지만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서는 여러분 책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 그럴게요. 다니시나? 자, 그 밑에 135번 이 지금 134번도 사실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평균 구하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자 135번 같은 경우에도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것이 핵심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딱 지금 남학생 2명에 여학생 3명이네. 이거를 일렬로 세웠는데 일렬로 쭉 세워놓고 나서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대로 1, 2, 3, 4, 5의 번호를 부여했대요. 그때 여학생 중에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순서대로 승현이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한다면 여학생 중에 가장 먼저 번호를 받은 사람이 시연이죠. 시연이 몇 번 받았죠? 3번 번호를 받았지, 그치? 그럼 이 상황은 x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5명의 순서를 섞으면 가장 먼저 오는 여학생이 어떤 번호를 받게 될 수도 있을까? 1번 받을 수 있죠. 맨 앞에 여학생이 앉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또는 몇 번 받을 수 있죠? 2번도 받을 수 있어요. 또 4번이나 5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여학생이 3명 있잖아. 여학생이 3명 있으니까 적어도 3번 안쪽에 여학생이 1명은 있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여학생이 4나 5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x값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x값이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x값이 1이 나왔다는 건 5명을 배열을 했는데 이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왔다는 얘기죠.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오기만 하면 나머지 상황은 상관없죠. 나머지 상황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 따져보자. 자, 맨 앞자리에 일단 여학생을 1명 세워야 되잖아. 이게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너네 셋이 다 똑같아?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3명의 여학생 중에 어떤 여학생인지를 골라줘야죠. 그치, 그냥 3. 그치? 3C, 3C1이나 3P1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3. 맨 앞에 여학생 안 치는 거 3. 그러면 이제 여학생을 1명 안 쳤으면 그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을 뒤에다가 세울 때는 아무 제약이 없는 거죠. 그냥 4팩토리얼 돌리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4팩토리얼. 이게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오는 경우의 수고 그럼 이거를 확률에다 집어넣을 때는 분모에 5팩을 깔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x가 2가 될 때는 어떤 상황이야? x가 2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 여학생이 2번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1번 자리에는 반드시 남학생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자 5명을 세우는데 맨 앞자리에는 남학생이 오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여학생이 오는 이런 상황이 바로 x가 2가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맨 앞에 이 남학생도 여기도 승현이를 세울지 승혁이를 세울지를 골라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다음 자리에 여학생을 세우는 방법. 이건 몇 가지? 세 가지. 그쵸?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을 이제 남은 세 자리에 앉히는 거는 그냥 3팩. 상관없으니까 3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팩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3팩. 그다음에 x가 3일 때는 뭐예요? x가 3이려면은 지금 딱 여러분 앉은 것처럼 앞에 남학생 2명 짠짠 나오고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이 쫙쫙쫙 나와야 그래야 x값이 3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두 자리에 남학생이 와야 되고 그럼 자동으로 뒤에 세 자리는 다 여학생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거는 남녀의 자리는 이미 고정돼 버린 거고 남자는 남자끼리 자리 바꾸면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뭐 곱하기 뭐야? 2팩 곱하기 3팩이죠. 그러면 5팩분의 2팩 곱하기 3팩. 경우의 수를 따지면 첫 번째 거 5분의 3이고요. 두 번째 거는 뭐죠? 10분의 3이고요. 세 번째 거는 10분의 1인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확률 분포 표가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어. 평균부터 구하면 평균은 5분의 3 곱하기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3. 뭐죠? 5 더하기죠.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3. 2분의 3이야? 이게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5, 2분의 3 맞네. 자, 그 다음에 Vx. Vx 구하려면은 요거 X제곱 구해놔야지. 요거 해놓고 자, 여기다가 곱해주면은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 얼마죠? 10분의 27인가? 10분의 27. 10분의 27이 지금 제곱의 평균인 거고요.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얼마 빼야 돼? 4분의 9를 빼네요. 4분의 9. 그럼 얼마죠? 몇 분의? 20분의 9. 그쵸? 20분의 9. 이게 Vx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V10x예요. V10x. 자, 승혁이 V10x 10 곱해졌지? 이러면 이 10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제곱배만큼 받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V10x라는 것은 100 곱하기 Vx죠? 100 곱하기 Vx. 자, 근데 Vx가 방금 20분의 9였잖아. 거기다 100배 한 게 답인 거지. 얼마다? 45다. 그죠? 45다. 여기까지가 확률 분포였고요. 자, 이제 우리 RPM에서 질문 좀 받아볼게요. RPM에 내가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어려워서 못 풀었다. 질문해 봅시다. 몇 문제 남았습니다. 열하나. 앞에서부터 해봐. 몇 쪽? 39에
39에 239요? 235요? 자, 39쪽에 235번. 3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얘가 정수 해를 가질 확률. 근데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은 복잡한 문제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그죠?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5x-a 그리고 2x-a는 0되니까 x는 5분의 a 또는 2분의 a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해를 갖는다라는 건 얘가 5분의 a가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a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5 또는 2의 배수면 되겠죠. 5 또는 2의 배수. 그런데 5의 배수는 6개가 있고요. 2의 배수는 15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랑 2의 배수 중에 겹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겹치는 애들이 몇 개일까? 3개. 그러면 우리가 5 또는 2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려면은 자, 5의 배수가 될 확률이 30개 중에 6개고요. 2의 배수가 될 확률이 30개 중에 15개인데 그중에 겹치는 게 3개 있으니까 30개 중에 3개 뭘 빼줘야죠. 그러면은 30분의 18이 되고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오케이. 또 선생님 여기 다 풀었어? 네. 오, 너 몇 초까지 풀었지? 거기까지 했을걸요? 거기까지. 그 독감 확률도 감췄어요. 또 물어봐 누나. (42에 258) 42에 258. 자, 258번. 1, 2, 3, 4가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내어 갖는다.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어떤 그 두 카드의 합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우리 확률 분포 배웠으니까 확률 분포로 생각해 보면 자, 두 카드의 수의 합을 x라고 놨을 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일단 제일 작은 거는 3이죠. 그죠? 1카드, 2카드 뽑으면 그 다음에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고 7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3이 나오려면은 4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그게 1, 2여야 되잖아요. 1, 2. 1, 2가 뽑힐 확률은 얼마야? 4C니까 6분의 1이죠. 1, 2가 나오는 거. 우리 2장을 한꺼번에 뽑는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어떤 게 뽑혀야 돼? 1, 3이 뽑혀야 되나? 그죠? 1, 3. 그럼 이것도 6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6분의 1. 그 다음에 5가 되려면은 2, 3도 괜찮고 1, 4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6분의 2, 6이 되려면은 2, 4가 뽑혀야 되네. 그죠? 2, 4가 뽑혀야 되니까 6분의 1이고 7이 되려면 어때요? 3, 4가 뽑혀야 되니까 6분의 1인가? 그지? 자, 그러면 이때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아야 돼. 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같으려면은 봐봐. A에서 합이 3이 됐으면 B에서도 합이 3이 돼야 되죠. 합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3 나올 확률과 여기서 3 나올 확률을 둘이 곱해줘야 양쪽에서 모두 3이 나올 확률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이면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두 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돼? 두 수의 합이 3으로 같을 확률. 양쪽에서 나온 수의 합이 3으로 같을 확률은 6분의 1이 두 번 벌어져야 되니까 36분의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4로 같을 확률. 4로 같을 확률도 6분의 1이라는 게 두 번 벌어져야 되니까 이게 36분의 1인 거고. 근데 5로 같을 확률은 좀 다르지. 5로 같을 확률은 6분의 2와 6분의 2가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6분의 2와 6분의 2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36분의 4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잠깐만. 오류가 있나? 맞죠. 그러면은 6과 7도 똑같이 36분의 1, 36분의 1이니까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6일 때, 7일 때까지 다 합치면 36분의 8 됩니다. 그죠? 그지? 요거 하나만 36분의 4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36분의 1이니까요. 36분의 8이 되고 36분의 8은 4로 약분하면 9분의 2가 되겠지. 그치? 9분의 2. 그래서 답은 11이다. P 플러스 Q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또 몇 번 해볼까요? 40 몇 쪽? 45쪽? 45쪽에 283? 283. 네, 45쪽에 283. 자, 표본 공간이 S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이 5분의 3, B의 확률이 6분의 5인데 P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이거는 약간 확률이라기보다는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해봐. A 집합이랑 B 집합이 있는데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잖아요. 이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크게 만들려면 얘네 둘을 계속 이렇게 밀고 밀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커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최대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쏙 들어가는 거지.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쏙 들어가는 거. 그게 교집합이 가장 클 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교집합이 가장 크다라는 거는 지금 PA가 PB보다 작잖아요. 그럼 PA가 PB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PA 자체가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5분의 3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이라는 거는 자,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었으면 좋겠으니까 땡기는 거잖아. 이렇게 땡겨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줄어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죠. 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넘어가잖아.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가 1을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서 배반 사건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가장 많이 땡겼을 때는 어떤 때냐? 자, PA와 P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뺐을 때 이게 정확히 1이 되는 순간이 내가 최대한 땡기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여기가 전체 표본 공간 S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최대한 안 땡기고 조금 살살 땡겼어. 살살 땡기면 이 바깥에 뭔가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땡기게 되면 내가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기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A와 B의 합집합이 얘한테 꽉 찬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바깥에 아무것도 없고 A 합집합 B가 곧 표본 공간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합집합 B의 확률이잖아. 그 확률이 이 전체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순간이다. 교집합이 가장 작은 순간.
그래서 얘가 5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5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거기서 1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냐면 30분의 13입니다. 30분의 13.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50분의 13이 되겠네요. 50분의 13. 이렇게 되겠다. 또 그 바로 옆에 287. 네. 야, 이건 어렵죠. 287 푼 사람 없을걸? 민주야, 뭐해? 여기 같이 봐. 너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건데. 물어봐. 그 뭐였죠? 이거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4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2 곱하기 3분의 뭐 하고 2 곱하기 아니 그 있잖아요. 뭐가 있어? 아니 이거 뭐라 말해요? 이거 무슨 거예요? 부분분수. 그 뭐였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a b 분의 1은 b 마이너스 a 분의 1 바로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치지 말아봐요. 자, 287은 조금 어려운데 이거 i의 m제곱과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라는 거를 쪼개서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i의 n제곱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곱해져 있는 i의 m제곱까지 같이 봤을 때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i는 i의 m 플러스 n제곱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곱이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했을 때 그 값이 1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결국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을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1번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볼게. n이 홀수면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얼마가 된 거죠?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i의 m 플러스 n제곱을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1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i의 성질 기억하죠? i는 몇 제곱 주기로 순환을 했었죠? 4제곱 주기로. 그죠? 그래서 i의 1제곱은 그냥 i고 i의 2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1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네 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i 제곱하고 같은 애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i 제곱.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건 다시 말하면 m 플러스 n이 2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6이 되거나 아니면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10이 되거나 뭐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i의 m 플러스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한 상황이에요. n이 홀수. n이 홀수면 자 n이 1일 때 한번 생각해봐. n이 1이다. n이 1이면 m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둘이 더해가지고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이런 게 돼야 되니까 n이 1이면 m 값은 1 괜찮고 얼마 괜찮아? 5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홀수 n이 3이면 m 값은 어때요? 3밖에 안 되지 않나? 그쵸? 2도 못 만들고 10도 못 만드니까 3밖에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n이 오면 어때요? n이 오면 m은 1이거나 혹은 5면 되겠네. 그치? 맞죠?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못 만들죠. 그 다음 거 뭐 14니까 14는 못 만들고. 그래서 요 경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찾았네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했으니까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 부분이 이제 1이 돼버리기 때문에 1 곱하기 i의 n 플러스 n제곱이 다시 1이 나오는 거라서 i의 n 플러스 n제곱이 1이면 돼요. 1. 그러면 n 플러스 n의 값이 자 거듭 제곱해서 1 되는 경우는 4의 배수 아니야. 그죠? 지수가 4의 배수. 그래서 4가 되거나 아니면 8이 되거나 아니면 4의 배수 12가 되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n이 짝수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n이 2일 때부터 생각해 볼게요. n이 2다. n이 2면 m 값은 자, 4 만들려면 2면 되고 8 만들려면 6이면 되죠. 그렇죠? 두 가지. 그 다음에 n이 4면 m 값은 4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n이 6이면 m 값은 2 괜찮고 6 괜찮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다섯 가지 합쳐가지고 총 10가지가 되는 거니까 확률은 36분의 10 돼가지고 18분의 5, 답은 23.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꽤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그지?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48쪽부터입니다. 여기서는 몇 번 해볼까요? 50에 320번. 50쪽에 320번? 너도 같이 봐, 시원아, 이제. 나중에 또 물어봐야 되잖아. 알았어. 320번. 자, 주머니 안에 3장의 카드가 있는데 A 카드는 양면에 모두 숫자 1이 쓰여 있고 B 카드는 한 면에 숫자 1, 다른 면에 2가 쓰여 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아, 우리한테 카드가 3장이 있는데 A 카드, B 카드, C 카드 3장이 있는데 이 A 카드에는 한 면에는 숫자 1, 다른 면에는 숫자 2가 쓰여 있대. B 카드에는 아니구나. A 카드가 양면에 모두 숫자 1이구나. A 카드가 양면에 숫자 1, 1이 써 있는 카드고요. A는. B 카드는 한쪽은 1, 한쪽은 2가 써 있대. C 카드는 양면에 모두 2가 써 있대. 그러면 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딱 뽑아갖고 봤는데 보이는 면에 숫자 1이 써 있대요. 그렇다면 자 지금 이 6가지 경우 중에서 1이 써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일단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란 얘기잖아. 그럼 분모를 그냥 3이라고 생각해. 이 3가지의 1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내가 지금 본 거야. 근데 그 카드를 뒤집었을 때 뒷면에 숫자 2가 쓰여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세 가지 1 중에서 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는 1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잖아. 3분의 1. 답은 3분의 1이야. 조건부 확률로 따져보면 지금 전체 나올 수 있는 숫자를 6개라고 보고 그 6개 중에 일단 1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6개 중에 1이 3개잖아요. 이렇게 된 거고 그 중에서 뒷면에 2를 가지고 있는 1은 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건 6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데 뭐 어차피 6은 지워지는 거니까 우리는 3분의 1이라고 답하면 되겠다. 또 몇 번? 56쪽.
네. 334번. 야, 이것도 엄청 쉬워요. 이거 스위치 둘 중에 하나만 닫혀 있어도 불은 켜지는 거 아닌가? 네. 알죠? 이거 꼭 두 개가 다 이렇게 연결될 필요 없잖아. 한쪽이라도 연결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 두 개의 스위치 중에 적어도 하나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게 편하겠어? 두 스위치가 모두 열려 있을 확률을 구해가지고 걔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는 것은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둘 중에 하나라도 닫혀 있으면 전류는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를 구할 건데 이 반대는 모두 열려 있다가 되겠죠. 근데 열려 있을 확률이 0.5랑 0.4니까 0.5랑 0.4를 곱한 게 모두 열려 있을 확률이잖아요. 맞아? 지금 닫혀 있는 것의 반대가 열려 있다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열려 있을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0.5랑 0.4를 그대로 곱하면 이게 두 스위치가 모두 열려 있을 확률이고 그것을 1에서 빼주면 답이다. 0.8이 되겠죠, 그죠? 또 55쪽에 351. 네. 자, 얘는 뭐냐? 조건부확률이네. 360명인데 각 학생은 체험학습 A, B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자 90명과 여자 70명이고 이 학교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다. 자, 보자. 360명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A를 선택한 애들이 있고 B를 선택한 애들이 있는데 일단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과 여학생 7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160이잖아. 그럼 B를 선택한 애들이 지금 200명이란 얘긴데 200명의 학생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200명 중에서 한 명이란 얘기야. 그런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2래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200명의 학생들 중에서 5분의 2만큼은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다 이거죠.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여기가 몇 명이지? 80명인가? 여기가 120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B를 선택한 학생 중에 남학생이면 200분의 80이 되는 거잖아. 그럼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여학생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여학생의 수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190명이 되는 거지. 그지? 3번. 인원수를 그냥 다 이렇게 찾아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또? 음. 56에 358번. 자, 358번. 얘는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4A 빼기 1, B가 일어날 확률이 1-2A일 때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일단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뭐 하는 거예요? 곱한 거죠. 그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4A-1과 1-2A를 그냥 곱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8a 제곱에 플러스 6a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 맞죠? 그죠? 그럼 그냥 이 2차 식의 최대값 찾는 거 아니에요? 2차 함수의 최대값. 네. 어떻게 바꾸면 돼? 표준형 바꿔야지, 그지? 맞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9인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 플러스 18에 플러스 17인가? 아니네. 8로 묶었을 때 8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3 이거 틀렸네. 아 2분의 3이 아니지. 여기가 4분의 9 반의 제곱. 아 8분의 3의 제곱이구나. 위에가 틀렸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참수의 표준형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8로 묶은 다음에 요 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반 하면은 8분의 3. 8분의 3의 제곱이니까 64분의 9가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64분의 9. 바깥에 마이너스 1. 그럼 1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인가? 1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이고 바깥에 있는 건 얼마인가? 8분의 9에서 1 빼니까 8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A가 8분의 3일 때 그때 최대값 8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그 최대값은 1번이 되겠죠. 뭐 한 건지 알겠니, 민영아? 뭐 한 건지 알겠어? 네. 답은 1번. 그 다음에 다 왔네 이제. 97에 음. 이거는요, 좀 전에 요 앞전 시간에 요 끝에 세 문제 풀어줬거든요. 이 앞에 반 수업할 때.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서 가서 들어. 고3 확통 S반 거 들으면 돼요. 고3 확통 S반 거 오늘 날짜 거. 이거 들으면 그 녹화된 부분에 제일 끝부분일 거야. 제일 끝부분에 66, 67, 68 세 문제 풀어줬거든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오늘. 그럼 민영이 57까지 끝난 거야. 이거 세 개 빼고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각자 교재 검사 받고 갑시다. 뭐 말할 게 있어요? 뭐 잠깐만. 민석이랑 용준이는 다음 주에 왔을 때 검사 받고 이야 수고했어요.